안녕하세요, 맥 감독입니다. 큐이입니다. 데이빗 핀처가 한 얘기인데, 어, 얼마나 영화가 즐거움을 주냐, 어떤 엔터테인적인 요소를 주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 얼마나 또 상처를 주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예를 든 게 조스인데, 조스를 보고 다시는 바다에 가고 싶지 않을 마음이 들었다면 그게 정말 성공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큐이도 그런 엔터테인적인 영화보다 어떤 자극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제가 요즘에 가장 주목하는 건 오감을 자극하는 씬이에요. 아까 핀처가 음, 얘기한 조스 얘기처럼 그냥 상황만,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봤을 때 진짜 뭐 섬찟한 장면이면 막 손발이 오그라들게 섬찟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각적인 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미지들이 나열이 되냐. 막 청각적인 거든 시각적인 거든 아니면 촉각적인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서 만들어주는 게 그 힘이 크다고 생각을 현재로선 하고 있어요. 그 연습을 계속 해보자. 근데 그게 시나리오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시나리오를 쓸 때 뭔가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시나리오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액션을 이제 시나리오에 옮겨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사운드를 고려한 작업이 될 때 조금 더 풍성해지는 작업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도 내가 피곤해서 얼떨결에 틀었다가 보다가 이제 잠이 들었던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청각장애인 여성의 복싱 연습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뭔가 그 사운드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임팩트가 생기더라고요. 코치랑 되게 교감을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바디랭귀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 타격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리듬감 있는 타격음. 그런 것들이 대조가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되었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화면이랑 사운드랑 음악이랑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운드를 구성하는 나름에도 어떤 영화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영화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그것들을 작업을 하니까, 시나리오를 쓰는데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사운드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지점. 로맨스를 만드는데 로맨스를 고통과 연결시켜서 풀어내는 지점. 그러니까 그런 하나씩 더 더해가는 지점들이 있을 때 좋은 작업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감독님들은 대체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시나리오 지문을 어떻게 썼을까요? 너무 계획된 너무 계획된 말투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패스트 라이브즈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패스트 라이브즈가 가장 인상 깊었던 지점은 마지막 장면에서 지문에는 어떻게 써져 있고 그거를 어떻게 이 배우들이 표현을 했고 그걸 어떻게 연출을 현장에서 디렉팅을 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쉽게 패스트 라이브즈의 대본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좀 재밌었던 표현이 Nora melts into tears, 이런 표현이나 Stand in the soft glow of very late night.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어떤 시나리오를 쓸 때 비주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글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목적이기도 하잖아, 뭔가. 그런 지점에서 이런 지문들이 있음으로 해서 배우들이 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상상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재밌게 볼 수 있었다. 뭔가를 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런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에 대한. 막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그런 건데 얘는 사람마다 감정을 느끼는 그 폭도 되게 다를 거고 그 표현 양상들도 엄청 다양할 텐데 이 주인공,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패스트 라이브즈의 지문들이 어떻게를 비유적인 표현들로 잘 채워주는 게 아닌가. 이거를 어떻게 영상화 할 건데 약간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철수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이렇게 쓰면은 시나리오에서는 사실 필요 없는 글이잖아 그거 자체는. 근데 여기서는 철수의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데 그게 좀 더 비주얼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게끔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철수가 눈물 속에 막 녹아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 감정이 나타나 있으면서도 뭔가 그렇게 찍든 안 찍든 어떤 느낌에서 그런 장면을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뭐 심지어 007 시나리오만 봐도 굉장히 놀랐던 게 제임스 본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어떻게 썼냐면 White water explodes around him. 그러니까 물이 그냥 물에 빠졌다가 아니고 물이 그의 주변으로 뭔가 폭발을 일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쓴 게 시나리오 단계에서 뭐 스토리보드를 먼저 그리던 아니면 시나리오를 먼저 쓰던 어쨌든 이제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표현들은 확실히 협업할 여지를 되게 많이 만들어주고 같이 고민할 여지를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점에서 어떤 앞으로 지향해야 할 시나리오를 쓰는 기조가 아닐까. 그냥 이미지가 없이 문장만 이렇게 읽어도 방금 말씀해주신 두 작품 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가 딱 이렇게 소설책 읽으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처럼 딱 이미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노련한 소통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비유나 은유를 잘 이렇게 써서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나랑 같이 이걸 만들 사람들이 딱, 뭔지 알겠어. 이러면서 이해를 해주면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재밌고. 연출하는 사람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도 뭔가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철수는 슬퍼했다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철수가 눈물에 녹는 것처럼 우린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예 상상되는 지점들이 다 달라지고 각자의 상상들이 또 다를 거니까 그걸 또 맞추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두 문장인가 세 문장만 봐도 패스트 라이브즈를 보면 패스트 라이브즈 같고 007도 읽으면 007 같잖아요. 문장 표현 하나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뭔가 톤, 분위기, 웅장함 이런 것들도 그쵸?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그런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데이비드 핀처의 어떤 얘기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작업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기존의 것보다 뭔가 어떤 걸 하나 더 섞어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필름메이커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또 다음 시간까지 한번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